네, 지난 시간에 해운대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아파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남구하고 수영구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또 회복을 할 때는 그만큼 이제 빠르게 회복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재테크에 염두를 두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상당히 이 주의를 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구에서는 지금 대운동이 마이너스 7%로 이제 가장 많은 이제 하락세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현동이 마이너스 4.63%, 그리고 용호동이 마이너스 4.42%를 이제 기록을 했고요. 자, 이제 그 이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게, 많이 올랐던 아파트들이 이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많이 오르는 아파트라고 하면은 뭐 항상 그 지역의 대장주들, 위치 좋은 신축 아파트들 아니면 재건축 아파트들이 이제 대부분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남구에서는 이제 대연동의 이제 집값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제 많이 올랐었고, 그에 따라서 지금 또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문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용호동보다는 최근에 이제 새 아파트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반영됐었던 가격들이 이번에 이제 좀 빠지면서 용호동보다 가격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뭐 큰 차이는 없는 수치입니다. 용호동 같은 경우에도 LG 메트로시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W라든지 하이츠자이라든지 이제 이러한 뭐 이제 인기 좋은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대연동과 더불어서 남구의 집값을 견인을 하는 이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마이너스 4% 이상의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뭐 사실 마이너스 4%이지만 부동산 시장이 이제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실제보다는 이게 이제 현장에서는 이제 더 큰 폭으로 이렇게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지역들하고도 다르게 이제 용당동이라든지 우암동,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올랐지 않습니까? 최근 1년 동안 4% 정도가 이제 올랐는데요. 그거는 이제 작년 뭐 이제 뿐만 아니라 2020년 이후부터 해서 용당동, 우암동에 있는 아파트들은 크게 가격이 오른 게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지역들이 떨어지면서 뒤늦게 이제 가격이 좀 반영을 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남구에서도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지금 이제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파크 푸르지오를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1422세대 대단지이고, 지금 떨어져서 평당 이제 1,776만 원 정도 이제 하고 있고요. 마이너스 22%가 하락했고, 입주한 지 한 5년에서 한 6년 정도 되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연파크 푸르지오와 더불어서 대연동에서는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가 이렇게 이제 뭐 17%가 하락을 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용호동에 있는 일신님이라든지 현대비치, 쌍용예가,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이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세부적인 아파트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연파크 푸르지오를 이제 살펴보면은 1422세대의 이제 대단지 아파트고요. 뭐 입주한 지도 지금 이제 5년, 6년 정도 되는 이제 아파트이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뭐 누구나 이제 선호할 만한 이제 대단지 신축 아파트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또 박물관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문화회관도 있고, 유엔 공원도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뭐 그렇게 이제 썩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교통이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제 목골역이라든지 이 대연역하고 이제 비교해서 거리가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불편하게 이제 작용을
이제 하게 되고요. 대신에 뭐 석포 초등학교가 바로 이제 접해 있기 때문에 뭐 주거하는 데 있어서 는 이제 상당히 이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가 지금 33평형이 이제 최근에 거래가 된 게 이제 5억 3천, 뭐 5억 천에서 5억 3천만 원 정도까지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최고 가격일 때는 8억 원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올라갔습니다. 8억 원 대비해서 지금 한 2억 8천만 원, 2억 7천만 원 정도 이제 떨어져 있는 상황. 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금액이 한 2억 7천만 원 정도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 저가 매수세가 이제 유입이 되면서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떨어진 가격을 이제 살펴보면은 지금 딱 이제 2020년대 초반 가격으로 거의 이제 돌아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이때 2020년 뭐 3월 달에 이제 코로나 발생하고 5월 달부터 기준금리 인하하고 그러면서 이제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이제 오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도 엄청나게 이제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많이 몰렸을 거고요. 이게 계속 오르다가 지금 이제 2021년 10월, 11월이 되면서는 금액이 이제 8억 가까이 이제 오르다 보니까 거래가 이제 거의 이제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제 한 뭐 1년 동안 이제 지속이 되다가 지금 금리가 오른 이후에 지금 이제 거의 최저 가격을 이제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기간으로 이렇게 이제 보더라도 이전 가격 수준까지 이제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 중간에 이렇게 이제 뭐 사신 분들은 뭐 또 아쉽게도 물린 거는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높다. 높고 앞으로 이제 또 기준금리가 이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또다시 이제 가격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매매하고 이제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는 뭐 이제 금액이 뭐 이제 4억 원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아 3억 5천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갭이 발생을 했었는데 지금은 2억 정도에서 2억 2천 정도까지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만큼 집을 사는 비용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아파트가 지금 이제 5억 1천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평당 이제 1,550만 원 정도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는 지금 이제 석포초등학교와 이제 접해 있고 대신에 이제 여기에 있는 지금 이제 푸르지오 클라센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석포초등학교를 이제 또 와야 되는 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프루지오 클라센터가 이제 9월 달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 아파트가 지금 최근에 이제 거래가 된 게 뭐 5억 6천에서 뭐 6억 이 정도로 지금 이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뭐 층수마다 이제 좀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이제 과거에 이제 최고 가격이었을 때가 14억 원 정도까지 이제 올라갔었기 때문에 뭐 14억 원에서 6억 원이면은 뭐 거의 뭐 한 8억 정도가 지금 이제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게 과연 14억까지 간 게 맞는지 저는 좀 뭐 사실 좀 의문스럽기는 의문스럽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그 롯데캐슬 레전드가 이제 뭐 최고 이제 한 11억 정도까지 간 거를 감안하면은 아무리 이제 신축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초등학교가 이렇게 멀리 있는데 14억은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뭐 되게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뭐 진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14억은 합리적인 가격은 분명히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가격으로 보면은 이제 뭐 6억에서 이제 뭐 6억 2천 정도로 이제 거래가 이제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새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가 멀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시점에 이제 또 입주를 해야 된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클라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까지는 계속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실입주자가 아닌 다음에야 이거를 이제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려고 하면 전세 놓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가격이 단기간에 이제 회복이 되기는 이제 어려울 거고, 그리고 이제 이 클라센트 때문에 이제 지금 두산 이버드 제니스 오션시티가 미분양이 이제 상당히 많이 난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두산 이버드 제니스 오션시티는 지금 이제 3천 세대가 이제 넘는 아파트인데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또 경사가 이제 되게 이제 심합니다. 경사가 이제 심한데 대단지에 대한 이제 프리미엄을 이제 갖출 수가 있고요. 초등학교도 바로 이 신년 초등학교에 이제 통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이 이제 조금 불편한 거 말고는 괜찮은데, 입지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이제 푸르지오 클라센트보다는 단지 수는 많지만 경사가 이제 너무 심하다라는 게 이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보면은 클라센터가 지금 입주하는데 이제 한 6억 정도를 하니까 이게 지금 6억에 이제 분양을 해가지고 과연 이게 이제 뭐 합리적인 또 분양 가격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저번에 이 오션시티에 대해서 뭐 유튜브를 이제 찍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시면은 이제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용호동에서 네, 일신님이 지금 이제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도 이제 32평형이 최고 가격 대비해 갖고 한 2억 정도 집값이 이제 하락을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3억 2천에서 3억 5천만 원 정도까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일신님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다가 3억 5천만 원 정도까지 전세 가격이 올라가다가 지금은 빠져가지고 전세 가격이 2억까지도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세 비율이 뭐 53.4%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 아파트가 이제 18년이라고 하는 이제 연차가 이제 적용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700세대의 이제 대단지이고 대연동에 이제 또 이제 인프라를 이제 또 느낄 수가 있는데 가격 하락폭이 이제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비치도 지금 뭐 가격이 이제 좀 크게 빠지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전세 가격이 이렇게 이제 다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용호동 메트로시티 1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3억 정도 집값이 이제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이제 전세 가격이 이제 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집값이 하락을 하는 거는 올랐던 가격에 대한 이제 부담도 크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전세 가격이 빠지고 있는 게 지금은 이제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은 지금 이 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주 물량이 이제 부담이 되는 아파트가 여기 있는 이제 대시양 해링턴 시티. 네, 이 아파트가 이제 지금 1700세대 이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용호동 되게 안쪽에 이제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입주하는데 상당히 이제 좀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예상은 이제 했던 아파트인데 지금 이것도 뭐 5억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3억까지 이제 가격이 내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분양 가격을 이제 생각하면은 거의 이제 지금 뭐 분양 가격까지 다 내려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파트가 이제 입주를 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이제 또 쌍용예가, 쌍용예가도 떨어지고 있고, 이렇게 이제 떨어지고 있고, 전세 가격이 많이 빠졌습니다. 전세 가격이 많이 빠졌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일신님이라든지 현대비치, 이런 아파트들도 이제 다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 이제 전세에 이제 있던 분들이 또 이쪽으로 이제 또 입주를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연동, 용호동 일대에는 이 해링턴 플레이스 파크시티 이 입주 물량이 이제 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입주 물량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이제 입주만 다 차고 나면은 전세 가격이 자연스럽게 회복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서 이제 또 가격 안정을 이제 이루는 이제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입주 물량에 대한 부담까지 같이 작용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생각외로 또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수영구인데요. 수영구에서는 이제 지금 가장 많이 이 하락을 한 지역이 수영동, 그다음에 밀락동, 그다음에 이제 망미동, 광안동, 이런 순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남천동이 오히려 0.14%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제가 이 시점을 최근 1년으로 이제 잡았기 때문에 2022년 4월 그냥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28일까지 기준의 매매 가격 변동률입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상에서 이제 빠진 아파트도 있고 이렇게 이제 하지만 지금 이제 수영동 쪽에 있는 아파트가 이제 하락세가 이제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수영구에서는 이 센텀 비스타 동원 2차라든지 현대 센텀포레 비스타 1차 협성은 르네상스타운 이 아파트들이 다 이렇게 이제 몰려져 있는데요. 이 지역들이 이제 되게 좀 시세에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지역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남천동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이제 안정적으로 좀 흘러가는 형태가 있거든요. 대신에 여기에 이제 수영동, 밀락동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등락이 좀 크게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센텀 비스타 동원 1차, 뭐 센텀 포레, 그리고 이제 수영 현대까지 해서 여기에 이제 위치한 아파트들은 아무래도 해운대 이제 센텀하고 뭐 이제 접해 있다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뭐 아니다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조금 어중간합니다. 이 중간에 이제 수영강이 있기 때문인데요. 뭐 근데 어쨌든 거리상으로는 되게 가깝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시세에 이제 좀 민감하게 반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이 지금 최고 가격 대비하고 뭐 한 3억 정도는 이제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10억 정도까지 올라간 아파트들은 거의 다 7억 원 정도까지 다 내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뭐 공통적인 게 어쨌든 다 2020년 1분기 가격으로 이제 지금 다 돌아갔습니다. 그게 다 공통적인 거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뭐 6억 5천, 4층짜리 그리고 19층이 이제 직거래로 이제 7억 5천만 원. 이런 형태로 이제 지금 이제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한 7억 정도가 지금 이제 뭐 시세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뭐 8억 4천만 원 정도까지 올라서 지금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층수가 이제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지금 이 층수별로 시세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세 비율로 보면은 여전히 이제 갭이 뭐 3억 정도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전세에 있는 분들이 이 매매로 갈아타기가 이제 좀 뭐 부담스럽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가격입니다. 부산에서는. 그래서 지금 전세 비율이 이제 5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거래가 뭐 금매가 이제 줄어들면서 최근에 거래가 이제 조금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더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이제 뭐 당분간은 나타나기는 이제 좀 어렵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옆에 있는 이제 센텀 포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최고 가격 대비해서 뭐 많게는 4억까지 지금 이제 하락을 했고 지금 뭐 여기도 보통 한 3억 정도이고 여기도 지금 2020년 상반기 1분기 가격으로 이제 다 돌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세 비율이 지금 이제 뭐 44%뭐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뭐 이제 지금 여태까지 살펴봤었던 뭐 아까 이제 남구도 그렇고 수영구도 그렇고 하지만 지금 남구에 비해서 이제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훨씬 가격에 대한 부담이 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수영구나 해운대나 이 대단지 지금 입주 아파트가 없는 상황이고 아까 남구는 이제 그 해링턴 플레이스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 입주 물량으로 인한 전세 가격 하락 이게 이제 집값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거의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빠지기는 빠졌지만 뭐 어쨌든 부산 전역에서 이제 입주가 뭐 2만 4천 세대 정도까지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지만 아까 남구만큼 그렇게 전세 가격이 안 빠졌습니다. 그걸 감안하면은 지금 이제 급매물이 해소가 되고 조금 오르긴 올랐지만 더 추가적으로 이것도 오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행현대도 재건축이지만 지금 이제 뭐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협성 르네상스 여기도 지금 여기는 지금 지금 이제 2022년 5월 이후로 거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얼마나 떨어졌다 이야기하기가 이제 어렵지만 그동안에 지금 이제 봐왔던 현장들을 보면은 여기에 뭐 수행협성 르네상스 타운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제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가격에 이제 거래가 이제 될 수밖에 이제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가격은 한 5억 정도 되겠습니까? 5억. 뭐 5억 한 초반 정도 가격에 거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전세 가격이 여기는 지금 이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파트가 20년 차에 이제 접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이 아파트를 재건축하기는 이제 좀 쉽지는 않을 테고요. 않을 테고 뭐 나중에 이제 현대 아파트가 이제 하게 되면은 뭐 그래 하더라도 지금 이 가격에는 재건축은 뭐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주 연식은 이제 오래됐고 가격은 높고 이러니까 이제 전세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빠져나갑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새 아파트로 빠져나가고 있는 단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영에서 가장 지금 이제 뭐 이슈가 되는 3위 비치 3위 비치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지금 2022년 4월 이후부터 해서 가격이 이제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6억이 빠졌습니다. 6억이 빠졌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이것도 재건축인데도 2020년 초반 가격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의 뭐 자연의 법칙을 따르죠. 그래서 많이 오른 게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나 이제 3인 비치 같은 경우에는
추가 분담금이 이제 33평 같은 경우에 이제 6억 정도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 가격만큼이 거의 다 이제 빠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사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10억에 이제 사면은 나중에 이제 16억 정도가 이제 되니까 뭐한 6억 정도 부담을 하게 되면은 6억 분담해갖고 34평을 16억에 산다 이러면은 10년 뒤에 16억 가격이기 때문에 충분히 합당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랬는데 그럼 파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제 다 이때 사신 분들이에요. 네, 이때 뭐 15억 이상에 이제 사가지고 지금 이제 뭐 15억에 샀으면은 20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부담이 이제 되게 크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가격 자체는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은 이제 남구하고 수영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정확하게 금리를 인하하기 이전 가격. 예,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조정대상 지역 해제가 된 바로 그 시점의 가격으로 돌아갔습니다.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최고가 대비해 가지고 뭐 많이 떨어졌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것은 예, 정상 가격으로 돌아갔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또 최고 가격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가에 대한 매력이 이제 크게 느껴지는 가격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테크에 관심이 있거나 지금 이제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아파트들 중에서 이제 매입을 하시면은 좋은 결과 나올 걸로 확신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